공부하자 힘내자 떡 시간 됐어 시작하자 떡 뽀로도르 끝났어 우리 시작 집중 떡 준비 완료 떡 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는 학습 효과를 어떻게 하면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? 이 부분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. 단순히 정보를 그냥 읽는 걸 넘어서요. 지식을 어떻게 하면 더 오래 그리고 더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들 수 있을지 그런 이야기입니다. 네, 맞습니다. 오늘 이야기할 핵심은 바로 액티브 리콜, 우리말로는 능동적 인출이라는 건데요. 아마 많은 분들이 그냥 책이나 노트, 이렇게 반복해서 읽는 방식으로 공부하실 텐데 그것만으로는 장기 기억에 좀 한계가 있다, 이런 거 느껴보셨을 거예요. 그렇죠. 수동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랑 내 뇌 속에서 직접 정보를 이렇게 탁 꺼내보는 거랑은 기억에 남는 정도가 완전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오늘 이 능동적 인출이 왜 그렇게 효과적인지, 그리고 이걸 또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먼저 액티브 리콜, 이게 정확히 뭔지부터 좀 짚어주시죠. 액티브 리콜은요, 배운 내용을 기억 속에서 적극적으로 꺼내보는 그 행위 자체를 말해요. 예를 들면 책을 딱 덮고, 방금 읽은 내용이 뭐였지? 하고 스스로 설명해보거나 아니면 질문만 보고 답을 한번 떠올려보는 거죠. 아, 그냥 눈으로 쓱 보는 게 아니라? 네, 이 과정에서 뇌가 정보를 막 검색하게 되거든요. 이게 바로 기억을 강화하는 핵심 원리인 겁니다. 여러 연구에서도 이게 단순 반복 읽기보다 훨씬 효과적이라고 이미 밝혀졌고요.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그 정보를 끄집어내려는 그 노력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군요.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? 그럼 이 학습법의 구체적인 장점들 어떤 게 있을까요? 첫째는 기억력이 확실히 강화됩니다. 정보를 떠올리려는 그 노력 자체가 뇌의 신경 연결을 더 튼튼하게 만들거든요. 네네. 둘째는 핵심 내용에 집중하게 되니까 사실 불필요한 반복 학습 시간 같은 걸 줄여주죠. 오, 시간 절약도 되네요. 그렇죠. 셋째는 실제 시험처럼 정보를 자꾸 꺼내보는 연습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시험 대비에도 효과적이고요. 네. 마지막으로,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데,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이걸 명확하게 파악하게 돼요. 자기 점검이 가능해지는 거죠. 와, 장점이 진짜 많네요. 시간 절약에 실전 대비, 그리고 내가 뭘 모르는지 알게 되는 것까지. 그럼 이걸 실제로 우리 학습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? 구체적인 방법들이 궁금한데요. 네, 몇 가지 아주 실용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. 일단 플래시카드 활용. 이건 보존적이면서도 아주 강력하죠. 한 면에 질문 적고 다른 면에 답 적어서 스스로 퀴즈 내는 방식이요. 요즘엔 앱 형태도 많고요. 아, 앱으로도 많이 나와 있죠. 네. 그리고 교재나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. 이 개념의 핵심은 뭐지? 이런 식으로요. 그리고 답해보는 거죠. 질문 만들기 그것도 좋겠네요. 또 빈칸 채우기. 노트 필기 같은 거 할 때 핵심 단어 같은 걸 지우고 그 빈칸을 채우면서 기억을 테스트하는 방법도 있고요.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기. 이게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. 배운 내용을 친구나 없으면 가상의 대상에게라도 가르치듯이 설명해보는 거예요. 맞아요. 설명하다 보면 딱 막히는 부분이 있죠. 네, 바로 그 막히는 부분이 내가 다시 복습해야 할 지점인 거죠. 그리고 이걸 그냥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시간 간격을 두고, 즉 간격 반복이랑 결합해서 액티브 리콜을 하면 효과가 정말 극대화됩니다. 그 영어 단어 외울 때 사과 이퀄 애플 이렇게 그냥 계속 보는 것보다 사과가 영어로 뭐였더라? 자문하고 애플 이렇게 답하는 연습, 이게 더 효과적이라는 예시도 있었죠? 확실히 와닿네요. 근데 이런 좋은 학습법도 꾸준히 실천하려면 이게 집중력 유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. 좀 어렵잖아요, 사실. 맞습니다. 정말 꾸준함이 핵심이죠. 이게 처음엔 좀 힘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학습 시간을 딱 정해두고 집중하는 연습이 필요한데, 예를 들어서 학습 타이머 같은 도구를 활용하면 좋습니다. 정해진 시간 동안은 다른 거 안 하고 딱 액티브 리콜 활동에만 몰입하도록 도와줄 수 있거든요. 타이머요? 네. 그리고 혼자 하다 보면 좀 지치거나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. 그럴 때는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학습 진행 상황을 공유한다거나 아니면 약간의 경쟁 시스템,
예를 들면 리더보드 같은 게 있다면 동기부여에 도움이 될 수 있죠. 네, 그렇죠. 또 요즘에는 학습 과정을 좀 관리해 주거나 가벼운 코칭 같은 걸 제공하는 앱들도 있더라고요. 예를 들어서 뭐 스터디덕 같은 앱을 보면 그런 타이머 기능이랑 함께 학습 진행 상황을 좀 체크해 주면서 동기부여를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꾸준한 실천을 돕기도 하고요. 그렇군요. 그냥 의지만 외칠 게 아니라 이런 도구나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서 집중력과 꾸준함을 유지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겠네요. 네, 훨씬 현실적이죠. 그럼 이 액티브 리콜 학습법, 특히 어떤 분들에게 좀 추천할 만할까요? 사실 시험을 앞둔 학생분들은 당연히 하고요. 새로운 분야의 지식을 빨리 습득해야 하는 직장인분들, 아니면 그냥 배운 내용을 좀 오래 기억하고 싶은 모든 분들에게 아주 유용합니다. 특히 기존에 그냥 읽기만 하는 수동적인 학습 방식에 좀 한계를 느끼셨다면 꼭 한번 시도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. 네네. 다만 이제 처음에는 기억을 이렇게 막 떠올리는 과정이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. 당연히. 그러니까 너무 처음부터 부담 갖지 마시고 작은 분량부터 꾸준히 연습하는 게 중요합니다. 네, 오늘 저희는 액티브 리콜, 그러니까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걸 넘어서 뇌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기억 속 정보를 꺼내보는 연습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뭐 플래시카드든 스스로 질문하기든 오늘 당장 딱 한 가지 방법이라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요? 여러분의 학습 경험이 분명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.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점을 던져드리고 싶은데요. 단순히 정보를 기억해내는 것, 맞히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정보를 꺼내려고 애쓰는 과정, 그 힘든 과정 자체가 여러분의 이해도를 어떻게 더 깊게 만들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어쩌면 그 약간의 어려움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제대로 배우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.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. 오늘 정말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.